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자, 오늘 2월 19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마감 시황하고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하루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셨나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3천이라는 새로운 세상에 왔는데 사실 겁도 많이 나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런 변동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폭락했다가 반등 나왔다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그죠? 줬다 뺏었다가 줬다가 미쳤다라고 그래야 되나? 네. 아무튼 가만히 시장을 보고 있으면 정말 지금 뭔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예. 머릿속으로 다 내 안에 내가 이렇게 좀 나갔다 들랑달랑하는 이런 정도 여러분들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번의 역대급 주식시장이었던 현상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가 3100 오늘 7포인트로 끝났죠. 오늘 장중에 양시장이 폭락을 해가지고 거의 2000개 넘는 종목이 초반에 또 급락을 하고 막 쏟아졌어요. 막판에 대부분 오후에 좀 땡겼습니다. 근데 정말 엄청나게 땡겨놨습니다. 오늘 주제가 결국 죽어야 사는 시장이고, 결국 죽여야 또 죽어야 새로운 기회도 온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뒤집어 얘기하면 아직 이 시장의 대세 상승을 논하기는 이르다라는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리고, 다만 이 변동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니면 뭔가 자꾸 사고 팔고 하려고 해도 쉽지는 않은, 그죠? 그런 시장이라는 건데, 오늘 역대급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 이거 잠깐 보시게 되면요, 이 코스피 쪽에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아래쪽에 이거 보실래요? 요게 거래량입니다. 하루 거래량이에요. 하루 거래량. 보통 우리가 지난 11월에서 12월 달 이렇게 올라올 때 하루 거래량이 한 10억 주에서 10억 주 초반 정도 되는데, 오늘은 34억 주가 됩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 그렇다고 해서 오늘 봉이 큰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 한번 좀 얘기를 쭉 드리고 오늘의 특징 종목들도 같이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은 유튜브 통해서 보실 수 있고, 주식창 통해서도, 어플 통해서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일요일 정도에 제가 드라이빙 토크 하면서 주말 미증시 마감 사항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오늘 먼저 볼게. 우리 오늘 코스피는요 이랬습니다. 이 거래량 얘기 좀 이따 하고요. 장중에 코스피가 1.5% 급락을 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2% 넘게 폭락을 하다가 이때 하락 종목 수가 2100개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플러스로 끝냈습니다. 대단하죠. 정말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거래량 오늘 하루 34억 주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좀 이따 한번 얘기하고요. 오늘 이 해외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증시도 다우가 장중에 낙폭을 이렇게 키우다가 낙폭을 줄였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홍콩 H 장중에 1.57 급락하다가 플러스로 끝냈습니다. 다 같이 좀 미쳐서 가는 그런 분위기 같기도 하고, 항생지수 장중에 마이너스 1.6 급락하다가 대부분 시가까지 회복을 시켜놨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는 장중에 3만선이 일시적으로 깨졌다가 마이너스 1.29 급락하면서 3만이 깨졌다가, 그죠? 낙폭을 좀 줄여서 3만 이상에서 끝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국 상해지수도 장중에 급락하다가 다시 플러스 반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오늘 원달러 한번 보시게 되면요, 환율은 지금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1127원, 이때가 코스피 그때 저점을 좀 만들었던 바로 그 시장이고요. 그죠? 쭉 반등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좀 빠지고 있었죠. 그죠? 시장은 거꾸로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은 여기 보시면 1110원대에서 막혀가지고, 그래서 1110원 막혀서 오늘 1105원에 끝났습니다. 예. 뭐 괜찮습니다. 1110원대가 이렇게 좀 막히는 거, 특히 이 일목균형표라고 하는데 이 구름대에 좀 막히는 거는 사실 좋은 현상이고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오늘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순매수가 있었고, 금융투자는 매도에서 매수로 돌았습니다. 신나게 팔다가 또 신나게 끌어당기고 뭐, 그죠? 얘네들은 어차피 자기 매매를 합니다. 자기 매매, 그죠? 예, 자기 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오늘 이제 몇 가지 좀 얘기해 드릴 건, 첫 번째는 오늘 이 코스피의 이 30억 주의 의미, 34억 주. 이거는 오늘 많은 부분을 좀 당기고 있습니다. 뭐 손바뀜일 수도 있고, 차익 물량을 일시적으로 받아낸 것도일 수도 있고, 새로운 자금이, 그죠? 신규 매수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지만, 일단 손바뀜은 가장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또는 분명히 오늘 투매 물량도 있었을 거고, 그죠? 그런 게 이제 이런 게 해석이 가능하고. 다만 이렇게 한번 힘을 소진해 버리면, 그죠? 힘을 소진해 버리면 이렇게 대량의 힘을 또 쏟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일전에 이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올랐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시장은 3200을 뚫고 올랐어야 됩니다. 여기서 못 오르니까 밀린 거예요. 근데 그건 밀렸을 때 사실 대세하락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는 뭐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의 적정 밸류가 얼마다라고는 정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뭐 2000포인트를 다시 가고 2000 뭐 이런 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거고요. 왜? 지금 우리 1등 기업도 삼성전자나 지금 SK 하이닉스나 자동차, 뭐 현대차도 그렇고 배터리 업체들도 그렇고, 이 기업들의 지금 밸류가 또 성장성을 보면 지금 수준 3000선, 그래 3000선 아래로 조금 내려오면 이게 그냥 깨지고 내려갈까요? 저가에서 들어오는 그림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예. 과거랑 다르다고요. 여기 2019년도, 2018년도에 그들과 다르죠. 그죠? 그들과 다르죠. 자, 결국에 우리가 보는 거는 3000선이나 3000선 아래 정도가 되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림으로 해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빠지다가 다시 돌렸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3000에서 대략 한 3200의 박스로 가는 거죠. 피곤합니다. 솔직히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이거 늘어진 거 세 번. 오늘도 이걸 분차트로 보시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급락했다가 며칠 또 올랐다가 일주일 올랐다가, 그죠? 일주일 이상 급락했다가 하루 이틀 또 반등 나왔다가 급락했다가 올랐다가 급락했다가 올렸다가 급락했다가 또 올렸다가 또 다시 급락했다가 뭐, 그죠? 예. 아마 정신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렇게 가야겠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대세 하락을 논할 수는 없겠다라는 거를 좀 한번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어찌됐든 한 단계 시장이 더 가기 위해서는 지난 여기 8월, 9월, 10월에 보였던 이런 기간 조정 구간, 물론 이것이 이렇게 짧으면 좋습니다. 지난 6월 달처럼. 하지만 그때는 2100선이었고요. 2300선이었고요. 지금은 3000 이상이기 때문에, 자, 이 늘어지는 시기는 분명한 거죠. 제가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이 늘어지는 시기 동안에 1등주들의 흐름을 봐야 된다고.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깨지는 거는 1등주, 뭐냐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나, 그죠? 이런 대표 대형, 특히 삼성전자가 깨져야 코스피가 깨진다라는 의견 드렸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변동이고, 3000선 아래에서는 기본적으로 2900 아래도 쉽게 가진 못해요. 왜냐면 지금처럼은 솔직히 장중에 뭐 한 1.5, 2% 가까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냥 여지없이 저가 매수가 또 들어오고,
물론 3,200 가까이에서는 좀 그렇게 않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은 이렇게 박스권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은 언제든지 급반등도 나오고 급등도 나올 수 있지만 언제든지 순식간에 급락도 나오고 폭락도 나올 수 있다. 그죠? 네. 그게 사실은 가장 힘들어요. 언제든지 급락 나올 수 있고 폭락 나올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급반등 나오다가 급등도 나올 수 있고 막 그래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시장은 당분간에 이런 기간 조정의 박스권으로 흘러간다. 그럼 우리는 아직 대세 하락을 논할 시기는 당연히 아니다라는 거죠. 변동성이 큰 박스권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죽이면 기회가 오는데, 그죠? 물론 그 기회가 오늘처럼 얼마입니까? 지수대로 치면 한번 볼까요? 네. 대략 오늘 3,000선을 얼마입니까? 3,050선 살짝 깨졌었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3,040이란 말이에요. 3,050선 살짝 깨져서 3,000선 초반 여기 저가 매수용이요. 그리고 3,200 근접하게 되면 다시 박스권으로 좀 밀리는 그림.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한 번 돌리고 또 한 번 빠졌다가 또 돌리고 늘어졌다가 깨졌다가 또 다시 돌리고 이렇게 해서 한두 번 더 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5일선, 21선, 61선 이런 중장기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기간 조정이 슬슬 마무리되면서 방향을 정하는 어느 정점으로 향해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점이 솔직히 일전에 나왔으면 더 좋죠. 위든 아래로든. 근데 그 정점이 여기서 한참을 더 지나서 어느 순간 그럼 얘도 이게 61선이라는 건 뭐냐면 6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이 파란색 선은 21선이라는 건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잖아요. 평균 지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는 5일선, 21선이 이렇게 뭉쳤다는 얘기냐면 5일에서 21선 평균 가격, 평균 지수가 지금 여기에 다 몰려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위냐 아래로냐. 근데 여기서 옆으로 횡보를 더하게 되면 이 61선이 따라 올라오게 되고 이제 5일선, 21선, 61선이 맞닿는 그 어딘가에서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만드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5일선, 21선, 61선이 다 벌어져 있죠. 그리고 벌어졌던 것이 쭉 오면서 수렴을 합니다. 5일선하고 21선이 먼저 수렴을 하고요. 거기서 방향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않으면 쭉 가서 어딘가에서 뭉치게 되는 거예요. 뭉치게 돼. 그죠? 여기 보세요. 이게 5일선이고 파란 거 21선이고 61선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연두색이 121선인데 그죠? 이건 6개월선이니까 이거 무시하고요. 5일, 20일, 60일 이게 수렴, 여기처럼 수렴 상태가 되고 수렴 상태가 기간 조정이 마무리돼서 어느 정점에 가면 거기서 위냐 아래로냐 방향인데 지금 분위기로 따져보면 그죠? 얘가 조금 더 이 시장이 옆으로 조금 더 흘러가면 어느 정점에 간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때 다음 방향이 나오게 되고 그때 지난 11월과 12월과 같은 랠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깨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어찌됐든 중요한 건 지금 이 기간 조정의 박스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1등 대형주부터 해서 쭉 랠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걔들이 뭐 하고 있느냐? 자, 한번 보십시오. 결론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저는 3000 시대에서는 솔직히 수익도 좀 나면 현금도 좀 챙겨놓고 이걸 좀 권하고는 있습니다. 100% 주식만 다 들고 있기에는 너무 변동이 커. 삼성전자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자 보시는 것처럼 수렴을 만드는 상황이 있었죠. 코스피가 수렴을 만든 것이 지난 10월 달입니다. 그리고 랠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96,000원 갔다가 좀 빠져서 옆으로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뭐라고 그랬냐면 솔직히 9만원 이상에선 가격 메리시 없고 8만원 초반대 여기는 가격 메리시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8만원이 쉽게 깨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왜?
지금 삼성전자의 전망, 올해 실적 전망들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렇죠? 8만원 이상에서 움직이는 건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전에 이 종목이 9만원 뚫었을 때 얼마가 11만원, 12만원 부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늘어지는 시기인데 근 한 달 정도 늘어졌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기간 조정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방향을 만드는. 그래서 이 코스피만 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오늘은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서는 이 시장이 깨지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부담되는 것들도 있죠. 미국 시장에서 사실은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 요거 한번 볼까요? 국제 수익률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10년짜리 채권 수익률이 지금 1.3입니다. 인플레 압력을 키우는 요인이고, 그죠? 키우는 내용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의 위험 자산은 쭉 거품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다들 걱정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일정 수준 용인할 거나 인플레를 용인할 거라는 것들은 뭐 그동안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1.3인데 사실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증시가 이제 막히는 거는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담 요인도 좀 있긴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직 우리는 코로나 세상에서 완전한 어떤 경기 회복이나 글로벌 회복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고점 이거는 아직은 대세 하락을 논할 건 아닌 거고, 결국에는 이 박스권 후에 반전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기회가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대형주 쪽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수급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오늘 기관 투자도 투자 오늘 개인들이 200만 주 이상 매도한 거니까 약간의 손바뀜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뭐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사실 배터리 업체나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애들 대비해서 뭐 소위 뭐 대형 라인에서 카카오나 네이버 대비해서 못 오른 거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제가 2021년 주인공으로 SK하이닉스를 얘기해드리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라는 얘기 계속 드렸죠. 최근에도. 그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물론 막판에 뭐 상황 봐서 일부 추가도 괜찮은 자리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리 14만원대를 넘기게 되면 삼성전자가 견조하게 지켜주면서 SK하이닉스도 가는 이런 흐름이면 시장도 다시 좀 더 그죠? 윗단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삼성전자 안 깨지고 SK하이닉스도 이 12만원대가 깨져야 깨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안 깨지고 있죠. 이런 1등 대형주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애들도 사실 안 깨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아마 대부분 수익을 내고 계시겠죠. 30만원 넘으면은 뭐 추가도 할 수 있고, 지난번처럼 이렇게 배터리 ITC 결정 나오면서 좀 패소해서 이런 악재가 됐을 때 오히려 거꾸로 매수한다 그러는데 이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대략 한 20, 한 7만원 정도 됩니다. 모으면 또 좀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얘기하는 건 안 깨졌다는 얘기예요. 현대차 한번 보실래요? 현대차 1등주가 안 깨지고 옆으로 늘어지고 있죠. 그죠? 그럼 결국엔 이런 주식들 1등 대형주들 아직 기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LG 이노텍이 있었습니다. LG 이노텍. 저 오늘 반 팔았습니다. 절반 차익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 주식을 처음 시작한 건 제가 17만원대 18만원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많이 왔습니다. 전장 쪽을 본다라고 그랬죠. 근데 요 흐름을 한번 잘 봐주세요. 삼성전기에서 삼성전기 주가가 이렇게 튀어 올라가고, 삼성전기가 예를 들어 18만원을 뚫으면서 자 이제 삼성전기를 추격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하나 LG전자가 있어. 지금 흐름인데 잡아주세요. LG전자가 이렇게 슈팅하는 거, LG전자를 여기 18만원대나 뭐 17만원대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LG이노텍을 가는 게 낫겠다. 왜? 역시 이쪽도 전장 쪽이 앞으로 가장 주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LG이노텍이 이렇게 갔습니다. LG이노텍이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이 없다 또는 이 주식을 팔아서, 그러면 대안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삼성전기. 왜냐? 다시 삼성전기는 여기 22만원대에서 이렇게 근 뭐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지금 쭉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 저점이 아마 19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뭐 기껏 해봐야 61선 깨지는 않을 거 여기 어딘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는 좀 별로 매력이 없었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먹을 폭이 좀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떨어지면 더 먹을 폭이 생기겠죠. 그죠? 예, 이 부분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 이노텍에서 다시 삼성전기, MLCC 이쪽, 그리고 이미 늘어진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19만원에서 20만원, 그리고 여기 22만원대 뭐 요 사이에서 노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빠진 거면 이런 기회들도 있다, 빠질 때.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SK이노베이션 잠깐 얘기 들었는데, SK이노베이션이 있고요, SK가 있어요. SK 이건 그냥 흐름상으로 알아두십시오. SK를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여기 18만원대부터 제가 투자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20만원 초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끌고 왔고 여기 어딘가에서 차익도 했습니다. 근데 기다리는 거죠. 자, 일전에 여기는 SK 바이오팜 때문에 급등이 나왔고요, 이거를 몇 달 기다렸더니 여기 18만원, 20만원 아래에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여기까지 갈 수는 없죠. 왜? 자회사 상장 이슈도 있지, 그 다음에 수소사업 진출 이슈도 있죠, 또 전기차도 부품 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나 자회사들 뭐 전체로 좋아요. 그러면 이 주가가 지금 이번 고점이 36만원이었는데 36만원에서 29만원이 깨지는 이 상황에서 이 저점이 어디일쯤 될까? 대략 한 뭐 27에서 한 29, 뭐 요 정도 사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K이노베이션에 부담되면 최근에 많이 빠졌던 SK나 이런 쪽으로도 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현대차 얘기했는데, 현대차 1등 대형주들이 안 깨지고 있다는 건 시장이 아직 안 깨진다는 거예요. 다만 무섭게 변동이 있는 거죠. 무섭게 변동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현대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현대 글로비스도 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재활용 사업. 일전에 우리가 이 주식을 장기 투자한 거는 여기 11만원대부터 장기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 현대 글로비스가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서 정의선 회장의 그 지분 가치를 극대화하고 밸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자꾸 몰아줘야 된다는 거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가 현대 글로비스하고 LG 에너솔루션하고 같이 해갖고 자동차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같이 추진을 한다라는 것도 이제 재료가 되는 건데, 결국에는 뭐 이렇게 옆으로 늘어져 있는데 아직 깨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다 안 깨지고 있으면 시장이 아직 안 깨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좀 특징적인 애들 중에 이런 애도 있었어요. 현대 건설 기계. 현대건설 기계. 기계 파트. 뭐 기다리니까 여러분들 차근히 올라오죠. 잘 기다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오늘 한국콜마 있었습니다. 한국콜마 오늘 1.3%. 뭐 그냥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 드렸죠. 대안주들. 요게 보유하고 있으면 요걸 가는 건데, 요게 안 되면 대안주. 그죠? 그럼 한국콜마의 대안주는 뭘까요? 이게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죠? 한국콜마의 대안주는 한국콜마 홀딩스가 되겠죠? 왜? 기껏 해봐야 여기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편에서는 대형주들 1등 대형주를 말하고, 여기에는 뭐 카카오니 네이버도 다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뭐 중국주들도 마찬가지고, 이 종목군들 많이 얘기해 드렸습니다.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그죠? 오늘도 똑같이 변동이 크다가 대부분 밑꼬리 달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차근히 정점을 향해서 가보는 것이다. 차근히 정점을 향해서 가보는 것이다. 네. 그리고 한국 주식의 변동 때문에 난 좀 너무 피곤해 하시면,
솔직히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 주식들도 좀 미국 바닥주들도 좀 건드려 보시라고 그랬죠. 최근에 제가 미국 바닥주 얘기해 드렸던 거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예. 한국 주식은 한국 주식은 미국 주식은 미국 주식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가셔야 돼. 어차피 어느 한 정점으로 향해 가는 거를 조금 차근히 기다리시고 1등 대형주들도 1등 대형주 일정 수준은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주들도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부 현금도 가지고 계시다가 어차피 쉽게 이게 깨지진 않아요. 만약에 다음 주에 다시 눌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시 눌릴 수도 있어요. 다시 눌릴 수도 있어요. 반전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다행히 주말입니다. 주말입니다. 항상 월요일 장은 과거에는 변동이 커서 월요일 날 뭐 좀 악재가 되고 했었는데 주말에. 하지만 지금은 좀 달라요. 오히려 주말에 미증시가 올라도 땡큐고 만약에 떨어져도 보통 월요일 장은 플러스로 출발해요. 그러다가 뭐 전강 후약이 나올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아직 이 시장은 굉장히 지금 짧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향해서 가고 있죠. 보십시오.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정점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변동이 생기는 이런 자리들은 항상 기회가 옵니다. 또 그리고 내가 특정 종목군들 다음에 대안주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가시면 되고요. 오늘 좀 얘기해 드릴 거는 뭐 종목 특정 종목 한두 개 뭐 이런 건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영상 올려드렸던 거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통해서도 전날에 올려드렸던 영상이 있었죠. 우리 뭐 신세계 라인도 터졌었고 한국굴마 라인도 터졌었고 뭐 OCI 터지고 뭐 그 외의 종목들인데 걔들도 어차피 다 순환하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애들은 전체적으로 차근히 턴어라운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죠?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은 어느 하나의 정점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시장에 만약에 주인공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될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대형주 쪽에서 SK하이닉스, 그 다음 가격매립 생긴 삼성전자도 가격매립 생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오늘 LG노텍이 주인공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아마 삼성전기도 최근에 빠진 거, 그래서 오히려 가격매립 생겼기 때문에 그것들도 같이 보시면 되고, 자동차 라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1등 대형주들이 살아있으면 시장은 깨지지 않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거 한번 보세요. 테슬라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테슬라의 대항마가 뭡니까? 루시드 모터스의 루시드 에어 아닙니까? 그죠? 루시드 모터스 이 스펙 상장 합병해서 이제 상장하는 이런 것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좀 빠진 거죠. 물론 뭐 여기저기서 매도도 좀 있었고 비중을 줄인다라는 쪽도 있었고 또 좀 험악한 애들 이 무슨 캐피탈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어찌됐든 이 그 테슬라 주가도 지금 거의 이제 900에서 여기 800선 아래로 밀렸습니다. 이렇게 빠지니까 대략 여기 아마 750선 초반에서는 아마 저가면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움직이겠지만, 솔직히 이제 테슬라 주식을 뭐 장기 투자하십시오? 권하지 않습니다. 이미 권하지 않았고요. 그죠? 네. 다만 이 주식이 또 깨지면 안 돼요, 지금은. 그래서 이 주식은 사실은 이 아래로 깨지면 아마 우리 시장의 주도 종목군들 1등 대형주들도 조금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테슬라 주가는 최소한 이 정도 선은 지키고 봐야 된다. 네, 그 부분 보시면 되겠고, 우리 국내 시장은 아직 살아있다. 다만 변동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거죠. 하지만 어느 정점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량 거래, 이 34억 주의 대량 거래 안에는 좀 많은 의미가, 이거에 대한 결론은 아마 월요일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다음 주면 이거에 대한 결론들이 나오겠죠. 후유증이 나올지 아니면 새로운 뭔가를 만들지. 어려운 시장입니다. 네. 하지만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000 시대에서는 수익도 조금씩 챙겨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A라는 종목을 낚싯대를 던져놨는데 고기가 물어서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이게
2200, 300, 500, 700 이럴 때랑 다르고 이미 3000시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3분의 1 정도 비중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사고팔고를 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3분의 2는 계속 가져가시든지 절반을 가져가시든지 그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제가 뭐 특정 종목들을 많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월요일 야간 반상회 때 좀 많이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일요일 드라이빙 토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